인천입니다. 살아나기만을 기다린 강력한 복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드디어 정상 컨디션을 되찾았고 조교 내용도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조교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직전에 약간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 정도 갖고 여기서 인기마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조교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살아난 걸음발, 조교 내용. 자, 그리고 이 경주는 선행가에 뛰는 말들이 여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개의 변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유리한 흐름으로 만들 수 있는 9번 프리더 원을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준메인 A급 보배당 승부입니다. 7번 글로리 영광 58의 부중이 문제지 힘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확실하게 자리가 잡혔고 안정적인 전력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여기 10번 서클레이 외곽 번호만 받기를 기다렸어요. 이게 안쪽에서 모래 맞는 걸 싫어합니다. 모래만 최대한 덜 피하면 걸음발로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건이 좋습니다. 외곽이 좋은 겁니다. 자, 9텐 주력 한방 부놓고 2, 5, 7 반주력 들어가면서 3목까지입니다. 10번 서클레이 가장 앞서고 그대로 9번 7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서울 부산 경마 쩐해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2025년 마지막 경마일이 됐습니다. 쩐해전쟁도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2025년 마지막 방송. 자, 한 해 동안 부족한 게 많았던 쩐해전쟁을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 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적중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2026년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자, 항상 되돌아보면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길게 설명하는 거 싫다고 하시고 어느 장단에 솔직히 춤을 춰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다 쩐해전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청을 하면서 또 보완을 더 하겠고 내년 2026년에 더 좋은 쩐해전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그나마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한파에서 벗어나면서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주로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 이제 박태종 기수 은퇴식이 있죠. 은퇴식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행사가 있습니다. 팬 사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갖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닌 분들은 경마에 몰두를 해야겠죠. 자, 마지막 일요 경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혼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2월 마지막 경마일 월말 막바지 상금벌이의 총력전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은 배당 많이 터질 것 같고요. 부산은 1경주, 2경주는 뭐 인기마들의 절대적 우세라고 보여지고 4경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산은 1, 2, 4경주는 인기마들의 압도적 우세. 나머지 3경주, 5경주, 6경주는 혼전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 2, 4경주는 일단 인기마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경주들은 복병을 노리면서 배당 승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야, 서울은 뭐 전반부, 후반부 할 거 없이
자, 혼전이 진짜 많습니다. 자, 현장에서 집중력 잃지 않고 초반에 주로 파악 잘 해가지고 마지막 경마일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1호 경마 행운이 함께 하셔갖고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집중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써니전쟁 이정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일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2025년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추천 경주 더 집중을 해야겠죠. 2경주, 6경주 메인, 10경주, 11경주 준메인, 2, 6, 10, 11, 6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 메인, 준메인입니다. 1경주 2세 루키 신여마들 경주인데, 마지막 서울의 마지막 2세 루키 경주입니다. 막차를 탄 2세마들인데 실전 뛰어본 말들이 많죠. 1번 파드슈발, 그다음에 3번 로드 투 히트, 그리고 7번 슈퍼데이, 9번 지산 레이블. 여기에 다 실전을 뛰어봤어요. 1전, 2전을 뛰어봤고, 또 데뷔전 곧바로 입상을 한 1번, 9번도 있고, 그러니까 데뷔전을 치르는 이 생망아지들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게 이 10번 그린재킷인데, 그린재킷도 주행심사 보면은 포아주로에서 2초대기 때문에 기록에 거품이 있고요. 안쪽에서 밀고 선행을 나가면서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모래 안 맞고 앞에 갔기 때문에 포아주로에서 이렇게 뛴 건데, 오늘 편성에서 선행을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것도 검증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뛰어본 2세마들 싸움이에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은 3번입니다. 로드 투 히트. 바로 마이야죠. 데뷔전 1300이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확실한 판단이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뛰었습니다. 물론 뭐 리플렉트, 블랙킹덤, 브리도 칼리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지만 월등하게 선행 나가는 스피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걸음이 죽는 듯 하면서도 마지막까지도 끈끈한 그런 근성을 보여줬고, 실전 뛰고 나서 걸음이 확 달라졌고, 여기에 선행으로 확실하게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마이야 안장이기 때문에 로드 투 히트를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선행 1순, 선행 1순. 1번 파두슈발도 데뷔전 조금 약한 감이 있었거든요. 앞다리도 좀 약하고 흔들림도 있고, 그런데도 또 이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막판 끝걸음이 더 좋았고, 데뷔전 준비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고가의 마필이고. 그래서 3번, 1번 두 마리 우선적으로 봐야겠고, 2번 태그 광자가 괜찮은 마필인데 역시 검증을 좀 해봐야겠고, 7번 슈퍼데이하고 지산 레이블하고 22조 동반 출전인데, 지산 레이블이 조금 낫다고 봐요. 데뷔전 전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뭐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이 너무나 좋았고, 반면에 슈퍼데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늑발을 하더라고요.
이게 늦바라에서 중반에 조금 서두르면은 뒤가 안 나오고 앞에는 못 가고, 그렇다고 뒤에서 참고 추입하면은 너무 늦고, 조금씩 말이 나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9번 지산 레이블이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 루키 경주지만 인기마 안에서 정리가 됩니다. 3번, 1번, 여기 9번. 예, 이 중에서 3번 로드 투 히트의 선행 1순위 유력합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추천 경주. 오전장에 한 건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믿을 인기만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6번) 라온 파라노마가 감량까지 올렸기 때문에 인기마. 믿어 못 믿어. 8번 파워풀 프라도 걸음 다 보여줬죠. 직전 1경주 승부. 파워풀 프라도 때문에 잡은 승부였는데 3착에 그치면서 3복만 먹었고 별 의미가 없었어요. 요즘 1경주 승부가 다 1, 3착으로 깨졌습니다. 지난주에 천지 탱크도 무조건 올 수 있었는데 걸음이 더 있고 힘이 남았는데 머리차로 졌습니다. 배당도 너무 좋았거든요. 14.6배짜리 주력 한 방 때렸으니까. 1경주 승부만 하면 요즘 계속 1, 3착이에요. 이날도 그랬습니다. 이 파워풀 프라도. 걸음 다 보여줬죠. 그런데 직전에 전개가 너무 잘 풀렸어요.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붙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모래 맞으면 버벅거립니다. 자, 10번 은빛 유혹. 이것도 직전에 대가리 놓고 승부했는데 또 3착. 마신차가 별로 없었죠. 근데 문제는 아직도 주행 불량. 이게 남아 있습니다. 직전에 코너링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근데 안쪽 번호였기 때문에 외곽에 다른 말이 막아줘갖고 밖으로 물먹으러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곽 번호예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인기마예요. 10번이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아세요? 아니면 이정원이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자, 10번, 8번, 6번. 자, 이 세 마리가 주목을 받는 경주인데 믿을 인기마 없다. 직전에 철저하게 승부가 없었습니다. 왜 승부가 없었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직전에도 잘 탔으면 정말 재밌었습니다. 직전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힘이 붙으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아낄 이유가 없다. 아직 먹을 만한 배당 보장돼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놓고 한구라 챙겨야 됩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1400 국산 6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딱 3마리만 봅니다. 인기만 하나 빼고요. 자, 파워풀 라이트. 직전에 브리더스컵 루키에 출전을 했습니다. 솔직히 뭐 그전에 일반 경주 뛴 것도 별거 없었는데 뭐 브리더스컵까지 나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은근 잘 뛰었습니다. 브리더스컵 루키 편성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야, 이정은 메인 승부였죠. 대가리 돌았던 슈펙스 위너를 놓고 메인 승부를 제대로 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날 부산 메인, 준메인, 대상 경주 2개 퍼펙트 만들어 드렸어요. 고전에 A급 승부 브리더스컵 퀸에서 서울의 글라디우스를 놓고 고배당 한 건 제대로 해드렸고, 브리더스컵 루키 메인 승부 또 잡아드렸고 20.1배. 이날 치프스타가 취소되지 않았으면 배당은 더 좋았어요. 거의 뭐 30배가 넘게 나왔으니까. 근데 치프스타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배당이 다 그냥 날아가 버렸죠. 어쨌든 바닥에서 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이 파워풀라이트의 단점은 좌구보밖에 못 쓴다는 건데, 어쨌든 내년 3세가 되면은 분명히 더 나아질 수가 있고요. 오늘 1번이죠. 충분히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인정. 그 다음에 3번 원머 타임이 직전을 계기로 확실히 걸음이 터졌죠. 직전에 배당은 없지만 이거 한 방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정 위너가 팔리고, 복병은 6번이죠. 수보타이, 루이스. 자, 인기마 중에서 하나 뺀다고 말씀드렸죠. 3정 위너를 빼겠습니다. 자, 직전에 안말 경주였습니다. 오늘 편성이 더 강해요. 자, 마이티 샤인, 라온 사파이어가 데뷔전 외곽 돌고 들어왔어요. 라온 사파이어가. 아니, 라온 사파이어가 들어왔는데 3정 위너가 못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뛴 걸음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오늘 상대 더 강합니다. 말은 괜찮아요. 근데 직전에 뛴 걸음이 별거 없다. 휴양 이후에 좀 기대를 했던 말인데 2번 다 그냥 그랬다. 상대 강해졌고, 뭐 그렇다고 이게 편안하게 선행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못 믿겠습니다. 반면에 6번 수보타이는 이제 좀 힘이 붙고 뛰려는 근성이 좋아졌고, 병합조교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조교 때 뛴 걸음만 감안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분명히 더 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나머지 말들은 다 그냥 그래요. 뭐 4개로 와줘, 2주 만에 감량 올린 거 이거밖에 없고, 파워베스트도 조교 때만큼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와요. 너무 밋밋해요, 실전이. 그래서 이 경주는 자 4번 3정 위너, 이거를 불안한 인기마로 보고요. 딱 3마리, 1번, 3번, 6번. 자, 이 중에서 강자 경험을 잘했던 1번 파워풀라이트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부산 추천경주 3경주 준메인, 그리고 5경주 마지막 6경주가 2025년 부산의 마지막 메인 승부.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자, 1경주 2세 루키 시네마들의 경주입니다. 10번 용비 스카이만 실전 경험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데뷔전 생애 첫 경주입니다. 용비 스카이가 데뷔전에서 보여준 걸음이 아무것도 없죠. 일단 주행 심사부터 준비 내용이 가장 좋은 마필은 7번 벙커버스터 2초대를 뛰었습니다. 그냥 붙들고 앞에 나가서 여유 있게 왔습니다. 530km대,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19조 김영관 마방에 있었던 장풍파랑의 자마입니다. 콩코드 포인트고요.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일단 생김새, 체격 조건 너무 좋아요.
자, 준비도 잘했습니다. 밤토리 밤밤, 태산신화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조교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데뷔전이긴 하지만 선행 1순위 유력한 의심 없는 쌍. 강대가리 팔릴 겁니다. 1번 두바이 선물 포인마예요. 싹 수 있습니다. 5번 장고맨 21조에서 데뷔전부터 서승훈. 모래에 약간 민감한 반응이 있는데 초반이 늦지 않기 때문에 모래 안 맞겠죠. 서승훈인데. 자, 3선행 가면은 5가 따라갈 수 있는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레지나 빈치트. 주행심사 내용은 그저 그래요. 근데 걸음발이 괜찮아요. 영영 브라보하고 병합할 때 보면은 주행심사 때보다는 걸음이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8조 토마스 마방이요. 주행심사 때 말을 제대로 안 만들고 주행심사를 간신히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말 만들어갖고 데뷔 전에 들이대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 두가 그랬어요. 그 슈퍼 에어로 같은 말이 데뷔 전에서 인기마가 아니었습니다. 백판이었습니다. 주행심사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데뷔 전에 그냥 선행 가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가리 깠어요. 그리고 브리더스컵 나가갖고 코차로 아쉽게 졌어요. 슈펙스 위너한테. 그러니까 8조 31조 말들은 조심해야 돼요. 데뷔전 조심해야 돼. 주행심사 때 말 대충 만들고 얼레벌레 주행심사 받아놓고 그리고 데뷔전에 때려요. 주행심사 보면 답이 없어요. 걸음발은 많이 좋아졌다. 복병은 7번. 어쨌든 팔리는 인기마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5번, 그 다음에 1번. 이 중에서 3번 벙커버스터는 즉시 전력, 의심이 없는 인기 1위로 보셔야 됩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1200 국산 5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확실한 쌍대가리가 나와 있는 경주. 압도적 인기 1위 10번 더선 불사조가 있습니다. 더선 불사조. 데뷔전 59초 뛰었고요. 직전 농협중앙회장배에서 치프스타, 원평 스킬, 레베랑스, JD 강자 이런 강자들하고 뛰면서 3착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그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서요. 이 앞말 3마리가 1, 2, 3등 들어왔거든요. 너무 잘 뛰었습니다. 데뷔전 59초. 아무리 불량주로라고 해도 이런 기본 능력이면은 여기서는 그냥 쌍이에요. 이게 빠지면 사기. 2차 과도 욕처먹습니다. 영광의 스카이가 압도적 인기 2위. 자, 10번, 8번. 점배당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전에 이 권중석이가 끌린 건지 아니면은 대가리 오려고 무리를 한 건지 너무 오바지를 했어요. 이 선행 나갔던 슬링스타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그렇게 탈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잡힐 뻔했어요. 중반부까지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슬링스타도 만만치 않은 말인데 그걸 갖다 외곽에서 무리하게 되니까 두 마리가 폭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못 올 뻔했습니다. 인기 1위였는데. 근데 오늘은 더선 불사조예요. 직전처럼 타면은 깨집니다. 근데 무리 안 하고 10번은 못 이겨. 마음을 비우고 차분히 나는 그냥 3착 승급인데 2차까지는 와야겠다.
이창만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곽에서 직전처럼 무리 안 하고 편안하게만 따라가면은 그냥 끝나요. 이거는 템팔로 끝나요. 근데 만약에 영광의 스카이가 조금 더 무리를 한다. 직전 같은 무리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무너질 수가 있죠. 그 대안으로는 강급되고 두 번째 퍼플 신화 강급 2회 요거 직전 1400이었는데 외곽에서 너무 힘쓰는 전개를 하고도 마지막까지 끈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1200이에요. 외곽 번호가 차라리 좋습니다. 조교 강도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5등급에서는 될 수 있거든요. 한 번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병은 11번 퍼플 신화를 보겠고 3복승도 있고요. 아무튼 이번 4경주는 초강력 대가리 덧선 불사조 영광의 스카이 능력대로만 띄워주면 10번 8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1강이라고 봐야 되겠죠? 11번 하이뷰티. 직전 안말 경주보다 더 약한 편성입니다. 번호를 또 외곽 번호를 받았는데 직전에도 외곽에서 아주 원사이드하게 선행 나가는 거 봤을 때는 뭐 이번에도 11번이지만 선행 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인정해야죠. 걸음이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매직쇼하고 병합조교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이뷰티는 인정. 퀸 퍼펙트. 깜빡이 팔리게 생겼네요. 직전에 와야지 그나마 먹을 배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반에 모래 맞고 밀려갖고 뒤쳐졌고 그리고 막판에 올라오면 뭐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걸음만 다 보여줬죠. 계속 힘이 차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양가는 없죠. 어쨌든 편성이 너무 약해요. 6번 윈드소드도 최근보다는 나아졌는데 조금은 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지긴 했어요. 3번 더 포인트. 이 앞에서 끝나면은 3번이에요. 11번이 선행을 가고 3이 따라가는 전개가 되거든요. 3도 빨라요. 근데 직전에 선행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출발이 가장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잡고 따라갔고 3코너 때는 옆에 말들하고 충돌하면서 전개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고 뭐 모래 맞는 순간에 잘못됐죠. 모래 안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은 7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처럼 그나마 외곽 번호가 좀 난 거죠. 7번은 안쪽 번호 안 받은 게 다행이에요. 7번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만약에 직전처럼 또 중반에 모래 맞고 밀려버리면은 늦을 수 있으니까 앞에서 끝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 대상이 3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번은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고 7번을 우선적으로 봐야겠고 앞에서 끝난다면 3번. 이렇게 3주의 마필로 정리를 하겠고 일단 11번 하이뷰티는 강대가리 붙여먹는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1400 국산 5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세마 11번 금적산에게 압도적 인기가 모아집니다. 두 번의 실전에서 완벽한 능력 검증이 됐습니다. 1400으로 거리를 늘렸지만 안말 한정경주
또 맞춰서 나왔고요. 뭐 직전에 여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유가 너무 많았고 끝번이긴 한데 선행 갈 만한 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금적산이 그냥 외곽에서 손쉽게 선행을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인기 1인데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고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 이 10번 두레이쇼입니다. 두레이쇼. 직전에는 그 정경주 같은 추임력에 좀 미치질 못했어요. 1400이다 보니까 1400 처음 뛰는 거였거든요. 이날 일단 1400 거리 적응은 됐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생각보다 레이스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금적산 빼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그건 뭐냐?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흐름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10번 두레이쇼는 꼭 눈여겨보셔야 돼. 자, 같은 이세마 타이거로 계속 힘이 차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큰 능력은 없죠. 예, 안발경주만 꾸준하게 좀 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안말경주만 골라 나오는 말들은 큰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기대하라. 좋습니다. 컬러즈 플라잉 자마답게 꼭 그런 식으로 뛰어요. 주행 자세가 똑같아요. 컬러즈 플라잉. 근데 직전에 보면 한 200m 지나면서 결승선 200m 전방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을 했고 걸음이 더 나왔는데 발바꿈만 되면은 직선에서 우구보만 써주면은 이거는 분명히 더 뛸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하면서 좋아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적산이 좋고 후차권에서는 기대하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싶고 최대 복병은 바로 10번 두레이쇼. 그래서 이경주는 11번 5번 그 다음에 9번 복병은 10번 두레이쇼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준메인. 자, 앞말 한정경주죠. 편성 감안하면은 3번 그랑트리, 4번 골든 엠파이어, 3번, 4번 이 두 마리에게 인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정할 수 없습니다. 3번 그랑트리 같은 경우는 선행을 못 갑니다. 선행 못 가고 내측에 갇혀갖고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선행 가면 유리하죠. 그런데 4번 골든 엠파이어도 초반이 빠르죠. 6번 매직 11 있죠. 외곽에 9번 미스 스나이퍼, 11번 조이 오브킨 이게 상당히 빠릅니다. 외곽이지만 충분히 선행 갈 수 있습니다. 직전에 안장이 밀리지 않았으면은 이거 쌍대가리 들어왔습니다. 안장이 밀려갖고 다실바가 거의 뭐 말 모가지에 매달려가지고 그러고 들어온 거거든요. 안 밀렸으면 이거 널널하게 쌍으로 들어왔습니다. 힘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랑트리가 최근에 보여준 스타트 감안하면은 선행이 쉽지 않아요. 물론 모래 적응력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골든 엠파이어도 직전처럼 외곽에서 따라가야 걸음이 더 나옵니다. 자, 10월 17일 날 2번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선행 갔더니 말이 완전히 서버렸죠.
선행 가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게 좋은데 안쪽 번호기 때문에 직전처럼 외곽에서 편안하게 따라가는 전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앞말 한정경주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3번, 4번을 다 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후착으로만 가져갑니다. 자, 3번, 4번에 이게 대길이죠. 인정 안 합니다. 저평가된 복병을 노립니다. 최근에 말은 올라와 있어요. 컨디션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조교 내용도 꾸준하게 좋습니다. 전개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늘은 전개 상황도 상당히 좋다란 얘기예요. 일단 지금 뭐 앞말 경주를 선택한 것도 그렇고 기수 기용도 그렇고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노려야 돼요. 자, 3번, 4번 인기 2강이 다 빠지는 고배당까지 노립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1400 국산 4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경마 대통령 박태종 은퇴 기념경주. 박태종 기수 은퇴 기념경주인데 그냥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원이 하이라이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날 메인 승부 바로 이 경주였죠. 엘도라도 놀부 서울 10경주. 그대만 있다면이 압도적 인기 1위. 압도적 인기 1위. 당연히 그대만 있다면은 좋죠. 예. 앞으로도 그대만 있다면을 여기 나온 말들이 영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인기 1위고 왜 이 경주를 메인 승부를 했냐. 물론 우리는 7경주에 이미 김여정의 프리더 원을 갖고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완전 대박. 예? 잭팟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메인 승부를 한 번 더 때린 거예요. 어마어마했죠. 멜도라도 놀부는 빠질 수 없다고 이정원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대만 있다면이 압도적 인기 1위 팔렸지만 메인 승부를 한 거예요.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자, 6.1배 이런 거 한 방 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대만 있다면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이 다 사놓고 했어요. 하지만 이정원은 엘도라도 놀부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대만 있다면이 세긴 세지만 그래서 한 방을 때릴 수 있었고 3복승까지 18.1배 주력 한 방으로 메인 승부로 그냥 끝을 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5 놓고는 배당이 있고 있으니까 3복도 있고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 놓고 뭐 대끼리 학산 다크호스 드리머 위즈 까고 이거 바치고 뭐 엘도라도 놀부 6배짜리 바치고 이거는 쓰레기란 얘기예요. 돈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도 맞출 수 있어요. 그건 예상이 아니에요. 쓰레기. 아시겠죠? 자, 오늘 메인 승부도 지난주 엘도라도 놀부처럼 자신 있게 놓고 때릴 수 있는 노림수 한도가 있다 이겁니다. 엘도라도 놀부가 너무나 자신 있었기 때문에 메인 승부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자신 있는 말이 여기 나온다 이겁니다. 이번에 와야 돼. 네, 이번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준비를 잘했고 조교 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 네, 쏙 들어와. 그래서 삼정 스파이더가 압도적 인기 1위 팔리지만 이정원은 그 말을 삼정 스파이더를 후착으로 돌리고 자, 그냥 와야 되는 진짜 이번에 너무나 잘 만든 그런 조교 우수말을 놓고 박태종 은퇴 기념경주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21일 일요일 십경주 현장입니다. 이 감량은 올렸지만 조성환이가 이 말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58이지만 마이야 아니겠습니까? 감량 필요 없어요. 58의 마이야가 훨씬 좋은 겁니다. 제대로 승부가 되니까요. 이미 11월 2일날 박태종 타고 58 달고 널널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체중까지 빼면서 가벼워지고 아주 좋아졌어요. 마이야가 해결해준다. 5번 엘도라도 놀부를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입니다. 자, 4번 그다만 있다면이 1400 거리 첫 도전이고 이세마들하고만 뛰어왔는데 오늘 상대들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레벨이 다른 말들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보여줄 잠재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기본 사이즈는 우선 인정해 주겠습니다. 자, 5번, 4번으로 한 방을 때리고요. 9번 인노가 자, 적정거리 1400으로 내려왔죠. 장거리는 아직 시기상조예요. 자, 체중도 뺐고 적정거리 내려왔고 부중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재도전 가능합니다. 5사주력 한방 5놓고 1, 3, 9 반주력 들어가면서 3복 갔습니다. 그대만 있다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그 뒤를 5번 9번 따르면서 부산 사경주입니다. 1600 국산 5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브리더스컵 루키에 출전을 했던 이세마 두 마리가 압도적 인기 2강입니다. 3번 판타스틱 포스 그리고 7번 퍼니 와일드. 자, 드러난 성적으로는 판타스틱 포스가 3착을 왔죠. 기대 이상 너무 잘 쳤습니다. 근데 말이 진짜 좋았는데 워낙 상대들이 막강했기 때문에 말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 실력으로 좀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3차까지 왔습니다. 진짜 잘 쳤습니다. 진짜 잘 쳤어요. 브리더스컵을 통해 갖고 향후 기대치가 더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줬고 퍼니 와일드가 이제 4착에 그치긴 했는데 초반에 선행은 나갔지만 슈퍼 에어로와 슈펙스 위너의 워낙 막강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 차이였겠죠. 근데 이것도 잘 뛴 거예요. 엄청나게 힘쓰는 전개를 하고도 이만큼 버텨낸 거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엔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고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타스틱 포스보다는 퍼니 와일드가 더 낫다고 봐요. 이번엔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 3세가 되면은 물론 판타스틱 포스도 많이 뛰겠지만 퍼니 와일드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번 퍼니 와일드는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7번 3번은 뭐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7번 3번은 워낙 기본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쪽에 1번 세련된 위선이 직전 경주를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힘이 붙었죠. 힘이 더 좋아졌고 2번 팀 서프라이즈도 모래 적응력이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자, 이게 늦발하고 모래 맞으면 따라붙지 못하고 그래서 진짜 매번 늦고 안쪽 추입은 생각도 못했던 말인데 직전에는 안쪽을 타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여력도 있었고 모래 맞고도 밀리지 않고 잘 따라붙어요. 그 정도로 이제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7번, 3번을 만약에 깬다면은 이 7번, 3번의 깜빡이를 깬다면은 1번 아니면 2번 이거 두 마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7번 퍼니 와일드는 인정을 하고 7번, 3번 우선 인정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1번과 2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1300 혼합 4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번호를 잘 받은 두 마리 1번, 2번 이 두 마리가 압도적 인기 2강입니다. 1번 행운의 여신은 이제 실전 적응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갖고 조만간에 한번 걸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직전에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리네요. 근데 경주 내용을 보면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체중도 불어서 좀 좋았고 이게 한구라가 되는 말인데 직전에 놓쳤습니다. 이걸 놓쳤어요. 뭐 이제는 다 보여줬고 2번 3조고는 데뷔 전 외곽 게이트 전개 여건이 좋질 않았죠. 근데 이번에 안쪽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전개 여건이 확실하게 좋아졌어요. 1번, 2번이 기본적으로 초반이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선두권 장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3조고 괜찮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행운의 여신이 일단 직전에 들어오고 나서 걸음이 아주 확 바뀌고 있습니다. 리플렉트하고 병합 쪽이 잘 해놨습니다. 행운의 여신은 인정을 하고 싶고 5번 스포르차 5월 18일 날 뛰고 장기 휴양인데 여기서 선행이 가장 빠른 마필은 스포르차입니다. 스포르차 골마겸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던 말인데 결국은 휴양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휴양 이후에 재검 때는 뭐 앞에 안 가고 붙들고 따라갔고 그리고 글로벌삭스 1등급 마필하고 병합 쪽의 내용도 좋아요. 휴양 가기 전보다는 다리 상태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선행 주의. 그 다음 복병 한 마리가 더 있어요. 8번 스테이빅. 데뷔 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남겼습니다. 출발이 좀 불안했고 아시가 없죠. 아시. 초반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붙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었지만 반면에 막판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걸음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걸음을 가지고 있다. 루이스. 실전 뛰고 나서 역시 2세마다 보니까 변화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괜찮은 말이에요. 그래서 5번, 8번 두 마리 복병으로 눈여겨보시고 1번, 2번 인기 2강 일단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직전 첫 입상에 여세를 첫 승까지 몰아갈 1번 행운의 여신이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1800 국산 4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추천 경주 5마리 접전. 압도적인 1강은 없습니다. 휴양마 11번 캡틴 다이아 이거 인기마로 팔립니다. 3개월 만에 휴양을 하고 나왔죠. 근데 뭐 최근 1800에서 보여준 경주력을 감안하면은 뭐 대가리급이에요. 그런데 3개월 휴양을 하고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묵직한 느낌. 가뿐한 모습은 아니에요. 요거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 확인. 유일한 2세마 8번 어메이징원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직전에도 위너스 루키 요거 안 팔리는 복병 놓고 아주 멋지게 승부를 해드렸습니다. 1800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주행이 잡혔고 힘이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능력 변화가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7번 서울 드래곤. 모래에 상당히 민감했던 마필인데 이제는 모래 적응력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엠버니. 이건 기대 이상이에요. 예, 직전 승급전 1800에서 기대 이상. 지금 4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마 중에서는 조금은 밀리는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네 마리가 많이 팔려요. 11번, 8번. 11번, 8번. 그 다음에 7번. 이 세 마리가 거의 박스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엠버니가 팔리는데 어쨌든 배당판은 중구난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아요. 자, 관심만은 8번도 아니고 11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에요. 바로 2번 세광 라이트입니다. 세광 라이트. 장거리 적응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완벽해졌습니다. 그리고 뒷다리에 힘이 들어찼기 때문에 좀 팍팍 차주는 게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뒤가 받쳐주니까 주폭이 더 좋아졌습니다. 조교발 상승. 뭐 그렇게 빠른 경주도 아니고 모래 맞는 거에 있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마필입니다. 딱 하나, 타이밍만 잡아주면 돼요. 타이밍만. 근데 뭐 유경주가 지금 선행마로 보이는 거는 딱 11번 하나밖에 없어요. 네, 캡틴 다이아 하나밖에 없고 뭐 엠버니, 서울 드래곤, 어메이징 원 이거 뭐 어차피 다 뒤에서 취입을 해야 되는 말들이거든요. 비슷한 유형이라고 봤을 때는 이 흐름이라면은 또 이번에 조교 내용이라면은 이번 세광 라이트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밍만 잘 잡아주면 돼요. 분명히 말은 힘이 더 좋아졌습니다. 최근 중에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만 이상 없다면 이번 세광 라이트를 노리는 승부입니다. 서울 팔경주입니다. 1800 혼합 4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유일한 이세마 3번 에어포스 원이 1800 장거리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지난주 1700에 출전을 했어야 되는데 출전을 한 주 미뤘고 거리를 더 늘려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1700이나 1800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말을 좀 더 만들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나가자는 취지에서 한 주 미룬 게 아닌가. 감량 4kg인데 에어포스원의 선행을 저지할 만한 말이 없습니다. 단독 선행. 힘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1800 소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17조에 킹마스터가 1800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킹마스터는 반반인데 에어포스1은 버틸 능력이 된다고 봐요. 킹마스터보다 에어포스1이 능력이 더 있는 말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래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맞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 가면 더 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어포스1의 장거리 첫 도전은 괜찮을 것 같다. 자, 1번 축배를 들어라. 마이야 안장 아니겠습니까? 일단 마이야예요. 안장이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우선적으로 봐야겠고 당대 초월
야, 이게 13조 이적하고 나서 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야, 승급전이지만 이게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주행이 좋아지니까 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 16조 있을 때 당대 초월이 아니에요. 완전히 말이 올라왔다. 더 좋아졌어요. 말만 놓고 보면은 더 좋아졌습니다. 무시 못합니다. 승급전이지만. 뭐 나머지 말들은 다 그저 그렇습니다. 예, 뭐 눈에 들어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원더풀 웰스가 이제 어떤 전개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정정이라면은 예, 앞에 붙일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다고는 봅니다. 근데 워낙 기복이 심한데 이거는 일단은 확인이 필요, 현장 확인이 필요. 여기에 배당까지 한번 감안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이 괜찮으면 배당도 나쁘지 않다면은 좀 1번이 인기 1위예요. 근데 1위 아니고 이정원 개인적으로는 3번을 놓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방까지는. 아무튼 3번 에어포스 원 2세마지만 이건 능력이 더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장거리 첫 도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2000m 1등급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2025년 부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혼전입니다. 그랑프리에 출전을 했던 영광의 퍼스트, 그랑프리, 그 다음에 8월 달에 KRA컵 클래식 두 번의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역시 대상 경주급 사이즈는 아니죠. 근데 일반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있죠. 이미 입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9월 21일 날하고 7월 13일하고 그 다음에 10번 투혼의 반석 7세 노장의 마필인데 뭐 아시겠지만 그랑프리, 코리아컵, 클래식, 그 다음에 광역시장배, 스테이어 시리즈 대상 경주는 전부 다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 같지는 않죠. 예전 능력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과연 오래간만에 나온 일반 경주에서 59 달고 7세 마필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는 뛰어봐야 알아요. 장담 못합니다. 자, 유일한 3세마가 두 마리죠. 어쨌든 12번 스마트보스가 3세마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0m라는 거리가 부담이 됩니다. 자, 여기 점핑 출전을 했죠. 보령 라이트 퀸, 자, 브리더스컵 퀸, 경상남도 지사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에서는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다 이게 암말 대상이었습니다. 암말 대상. 레이팅 80점, 3착 승급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점핑인데 3세 암말 아니겠습니까? 암말들하고만 뛰었던 대상 경주에서도 제주도지사배 빼고는 경남도지사배 브리더스컵 퀸에서 기대보다 못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암말 경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령 라이트 퀸이 인기마로 팔린다 이겁니다. 3세 암말이 감량 좋다고 2000m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이게 인기마로 팔린다 이겁니다. 웃기는 거죠. 자, 이 편성이 말랑말랑하지 않습니다. 자, 보령 라이트 퀸 같은 게 인기마로 팔린다면 이정원이 노리는 말은 그냥 와야 돼요. 보령 라이트 퀸보다도 안 팔려요. 자, 배당, 값어치 급상승. 오늘은 복병이에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배당 값어치가
너무 좋아졌다. 자, 인기마로 팔렸다가 복병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잘 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직전보다 조교빨 더 좋아졌습니다. 상대들 만만치 않지만 밀리는 전력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승부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만들어 놨고 배당 값어치도 좋아졌기 때문에 항구라 찬스라고 판단되는 강력한 복병을 노리겠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국영수 현장입니다. 자, 직전에 노렸던 복병인데 1번 게이트에서 아예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1600도 들이댔으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갈 생각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3개월 휴양을 하고 나왔습니다. 거리를 1200으로 맞춰갖고 나왔고요. 자, 1등급 올라갈 시점이거든요. 분명히 배당으로 한번 때려 먹고 1등급에 갈 거예요. 자, 이 말은 단거리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등급에 올라가서 적응만 하면은 분명히 통합니다. 자, 휴양하면서 체력 보강을 확실하게 하고 나왔고 1200이면 선행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7번 얼마의 엔젤을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고배당 끝장 승부입니다. 자, 극단적인 선행마들이 많아요. 무조건 앞에 가야 될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전개 변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선행만은 다 걷어내고 일단 선입으로 따라가도 되는 마필 5번 골드네요. 직전에 선행 밀리고 따라가면서도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슬로코 2, 5, 11 반지력 5번 골드네요. 서울 국영주입니다. 1200 국산 3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건 혼전이에요. 배당 터질 수 있습니다. 인기마보다는 복병을 노리고 싶습니다. 자, 극단적인 선행마들이 몇 두가 있죠. 2번 스타체인저 선행, 큐피드 잇, 도주성 선행, 스타트랙 선행. 물론 1200은 따라가도 되죠. 근데 부담 중량. 월드 셰넌스 선행. 원래 이경주에 51조 노프라블럼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근데 노프라블럼하고 스타트랙하고 나스카 법인 마주 같은 마주예요. 근데 노프라블럼이 출전을 안 하고 스타트랙 한 마리만 나왔다. 같은 나스카 말인데. 그렇다면은 스타트랙에게 거는 기대가 좀 더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월드 셰넌스 같은 경우는 58 달고 외곽에서 이게 선행 가도 힘들고 선행조차도 못 갈 수가 있죠. 당연히 뭐 이번에는 볼 필요가 없고. 근데 어쨌든 스타트랙도 57.5를 달고 빠른 레이스를 따라가야 돼요. 큐피드 이시 선행, 스타체인저도 앞에 가야 돼. 일단 선행은 6이 갈 것 같은데 직전에 무너졌어요. 선행 불패가 깨졌다 이겁니다. 부담 중량 직전하고 똑같고요. 56.5. 말 자체도 더 좋아진 게 없어요. 여기에 압박에 힘써야 되는 전개 흐름, 이런 거 감안했을 때 큐피드 잇도 못 믿어요. 자, 이경주는 선행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앞에 가는 말은 9번 스타트랙만 남겨놓고 싶고요. 그래서 모덴 조크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걸 다시 봐야 되고, 자, 이번에야말로 이 3번 내길의 위너의 추임력이 빛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병합조교 내용도 좋아졌고 또 앞선이 무너질 수 있죠. 지난번에는 앞에서 말들이 버텼죠. 버텼으니까 올라오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입이 먹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준비 정말 잘해놨습니다.
병합 쪽에 신경 쓰면서 3번 내길의 위너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3번 여기에 뭐 8번 일단 앞에 가는 말은 9번 이렇게 3마리 좋게 보고요. 뭐 현장 상태 봐서 뭐 한강보스라든지 다른 복병들 가능성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구경주는 3번 내길의 위너의 추입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 식경주입니다. 1800 혼합 3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추천경주 3등급 승급전에서 월등한 기량을 보여준 3번 플라잉 크루저가 압도적 인기 1위입니다. 자, 오늘 5연속 입상에 도전을 합니다. 자, 7번 즐거운 상상. 요즘에 말이 미쳤죠. 자, 4연승과 더불어 6연속 입상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 5연속 입상을 했는데 5연속 입상 중에 우승이 무려 4번이나 있습니다. 완전히 말이 뒤집어졌습니다. 1800 장거리 코너 4개짜리 첫 도전 1600, 1700도 안 뛰고 1800으로 거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51조에서는 1800도 무조건 통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그거는 뛰어봐야 알아요. 네, 그 다음에 울트라 드래곤 그리고 마루 장군 이거 다 인기마들. 이 중에서는 못 믿는 인기마 있습니다. 빼고 사야 되는 인기마 있습니다. 플라잉 크루저 좋아요. 선행 가도 되고 직전에 선행 갔는데도 예전보다 좀 덜 끌어요. 아직도 좀 끄는 성향은 남아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여유가 많았죠. 여유가 많았습니다. 뭐 직전처럼 선행 가도 되고 따라가도 돼요. 관악산 레오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라잉 크루저가 좋은데 이정원이 노리는 말은 바로 이 9번 킹하너입니다. 킹하너 감량 4kg 레이팅 꽉 차 있죠. 3착 승급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중 때문에 계속 2등급 점핑 출전을 하다가 이거 점핑이에요. 그러다가 직전에 57.5라고 해도 국산 3등급 정상 출전을 했는데 최강 골드를 이겨버렸습니다. 최강 골드를 이겼다. 57.5를 달고 그것도 선행간 최강 골드를 이겼다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감량이 아니면 58이에요. 근데 우인 처리를 올렸기 때문에 4kg 감량받아서 오히려 부중은 53.5. 살아났고 조교 내용 너무나 좋아졌고 따라가는 전개도 유리합니다. 빠른 흐름을 계속해서 뛰어왔지 않습니까? 웬만한 편성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초반이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선두권 전개가 가능하죠. 여기에 감량까지. 이제 2등급 올라가야 돼요. 네. 뭐 2등급 올라가서 한참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3등급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 말이 좋아지고 살아났다. 무조건 승부죠. 무조건 승부예요. 자, 9번 킹하너를 노리는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2000m 1등급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2025년 마지막 경주 그리고 이정원의 마지막 준메인 A급입니다.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대통령배와 그랑프리에서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7번 강풍마
그리고 아직 대상 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내년 이제 4세가 되면 더욱더 기대가 되는 8번 원평 스톰 두 마리가 압도적 인기 2강 대끼리.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경주에 무슨 대끼리입니까? 예? 이게 이렇게 호락호락한 경주가 아닙니다. 강풍마 59.5 원평 스톰이 직전 2300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지더라고요. 2000m에서도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1800까지는 무난하게 소화를 해냈는데 2000m는 장담 못해요. 직전에 그랑프리에서 최적 전개하고 급격하게 무너졌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랑프리라고 해도. 야, 강풍마는 이게 참 타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감량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아직 그 신인 기수들이 이 강풍마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승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9.5의 가장 무거운 핸디지만 조제로가 탈 수밖에 없었다. 근데 부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마지막 A급다운 배당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7번, 8번. 누구나 다 아는 깜빡이. 인정 안 합니다. 자, 지난주 A급 승부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안겨드렸죠. 뭐였습니까? 바로 이 서클A였습니다. 서클A 김효정이 백판 완전 백판. 자, 누가 이 프리더원을 놓고 승부를 합니까? 그것도 A급으로. 예? 인기 순위 8위. 인기 8위. 백판. 예상지에 없는 말. 프리더원을 대가리 놓고 A급 고배당 승부를 때려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배당이 몇 배예요? 복승식만 76.8배. 복승식만. 자, 3보까지 정확하게 원틀이죠. 107.8배. 이런 거는 받치기만 해도 한구라예요. 그런데 서클A로 주력 한 방을 때렸다 이겁니다. 이런 거 딱 하나만 잡아도 경마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A급도 지난주 프리더원 못지않은 조교 복병을 노립니다. 아무튼 마지막 7번, 8번의 깜빡이는 이정호는 인정을 안 하고 이 두 마리가 다 빠지는 화끈한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2025년을 매조지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호 경마 잘들 되셔갖고 연말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호는 2026년 새해 첫 금요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영프레싱 써니전쟁 이정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